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고생대 때 오르도비스기 4억 8천만 년 전부터 4억 4천만 년 전까지 4천만 년 동안의 기간인 오르도비스기에 등장한 지구상의 생물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르도비스기 때부터 이제 그 해양 생물들이 번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닷속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육지로 못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어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선태식물, 선태식물이 이제 이끼를 이제 선태식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양치식물, 바닷가에 사는 양치식물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오르도비스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르도비스기 때 오징어라든가 문어라든가 이런 두 종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때 오징어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한 10m 크기. 지금 오징어가 뭐 기껏 해봐야 뭐 한 10cm, 20cm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당시에 오징어 중에 제일 큰 놈인 10m. 10m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우리 인간이 길어봤자 뭐 2m밖에 안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오징어인 까메로케라스가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닷속에서도 이제 전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전갈의 크기가 최대한 지금 뭐 전갈 크기 한 10cm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최고 큰 전갈은 뭐 거의 2m 전갈, 그러니까 길이가 2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놈들이 이 오르도비스기 때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한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복종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복종류가 뭐냐 하면은 소라나 달팽이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포식자는 이 당시에 최고의 바닷속의 최고의 포식자는 이제 그 나우틸로이드라는 아니면은 오토케라스라고 불리는 앵무조개가 되겠습니다. 이 앵무조개는 여러 개의 격벽으로 구분된 긴 뿔 같은 껍데기, 이 껍데기가 이제 딱딱하죠. 이게 이제 폐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자라면서 점점 아래로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폐각 안에 남은 공간 안에서 공기가 있는 격벽, 기방을 만들어서 부력을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력이라는 게 이제 물이 뜨는 힘이죠. 그래서 이제 앵무조개가 이 당시에 최고의 포식자였다. 이름은 나우틸로이드라고 부르거나 오토케라스라고 불렀다. 이게 이제 앵무조개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소라나 달팽이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이 당시에 오르도비스기에 등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대 말에 2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페른기 때 고생대가 끝나죠. 이 대멸종이 이제 그때 있었는데 이때 그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두 종류가 이제 문어라든가 이제 뭐 오징어 같은 게 이제 두 종류인데 이 두 종류 중에서 암모나이트라는 놈이 살아남아서 중생대 그 공룡의 시대에도 바닷속에서 번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암모나이트라는 게 이제 오징어 문어 계열이죠. 두 종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앵무조개가 이제 그때 가장 강성했었는데, 오르도비스기 때. 얘네들은 이제 중생대 때 이제 그 멸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앵무조개로는 이제 그 멸망을 해서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암모나이트는 이제 중생대 때 번성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앵무조개는 이제 그 크기가 거의 뭐 9m, 10m까지 커져서 상당히 느릿느릿 움직이지만은 바닷속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치상의 포식자가 앵무조개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르도비스기 때 또는 실루리아기 때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은 이때 이제 상어가 나타납니다. 상어 아니면 가오리 해서 이제 이 얘네들은 이제 연고로류죠. 이제 뼈다구가 이제 연한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지금의 이제 물고기들은 이제 대부분 경고로류죠. 그러니까 뼈다가 딱딱한 이제 경고로류인데 이 상어 가오리들은 이제 뼈다가 딱딱하지 않은 연고로류가 되겠습니다. 이 연고로류인 상어 가오리가 약 4억 8천만 년 전에서부터 4억 4천만 년 전인 오르도비스기 때 나타나서 지금까지 가장 살고 있고 거의 그 모습도 변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거 보니까 진화상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어는 얼마든지 이빨이 빠지면은 다시 이제 이빨이 또 납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상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범상어, 그다음에 이제 백상어 뭐 이런 애들이 위험하죠. 하지만 이제 상어는 이빨이 빠지면 계속 이빨이 계속 나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잘 처먹으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어 중에서 인간을 해치는 상어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어들이 이제 원래 인간을 좋아하지는 않죠. 먹잇감으로.
그것 먹으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로 착각을 하고 얘네들 시력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우리 인간이 무슨 큰 오징어인 줄 알고 이제 덤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상어에게 죽는 것은 1년에 5명 뿐이다. 뭐 별로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인간이 상어를 잡죠. 상어를 잡아서 뭐 싹스핀도 해먹고 뭐 여러 가지 해먹는데 인간이 이제 상어를 잡는 거는 이제 1년에 1억 마리를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어는 전기를 감지하고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먹이를 탐지하고 먹이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 눈으로 보고 덤비는 게 아니라 뭐 컴퓨터 시스템이죠. 전기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상어가 덤빌 때 상어의 가장 취약점이 눈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깔을 찌르면은 상어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 상어는 움직이는 물체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전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어가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어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육식동물이 되겠습니다. 짝짓기를 할 때 숫상어는 암상어의 지느러미를 세게 물어서 이제 자극을 주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난자를 내놓으라. 내 정제를 내면서 이제 수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난자가 안 나오니까 그 지느러미를 그러니까 세게 물어가지고 자극을 주고 물고 늘어진다 이거죠. 숫상어는 외부 생식기에다가 바닷물을 가득 채운 후에 암컷 생식기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상어는 1개 내지 3개의 알을 낳게 되고 이거를 이제 해조에 붙이거나 자궁 속에서 부화를 시켜서 새끼를 이제 그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암상어가. 그러니까 이제 알을 내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부화를 시켜서 자궁 속에서 부화를 시켜서 내보낸다. 상어의 기각은 상어의 이제 그 페니스 고추죠, 고추. 상어의 기각이라고 부르죠. 페니스는 평소에는 물렁물렁 하다가 혈액이 충만되면 단단히 발기합니다. 뭐 인간하고 뭐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된 기각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끝부분에 갈고리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암컷에다가 이제 들이박았지만은 이제 쏙 빠지면 이제 그 수정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못 나오게 그 이제 기각, 페니스의 끝에 갈고리라든가 가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어의 이빨은 모두 300개가 되겠습니다. 이 300개인데 평생 동안 이빨이 항상 새 것으로 교체가 되는 아주 좋은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상어와 같이 등장한 가오리라는 놈 있죠. 가오리도 이제 바다 밑바닥에 사는 연고로류가 되겠습니다. 이 가오리의 새끼를 우리는 간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홍어하고 비슷하죠. 유사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꼬리에 치명적인 독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오리가 먹는 것은 바닥에 있는 대합이라든가 뭐 조개, 굴, 물고기 등이며 알을 몸속에서 수정하고 얘도 이제 그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이제 새끼를 낳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오리는 이제 간자미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오리 간자미는 이제 생식기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은 생식기가 1개밖에 없는데 얘는 생식기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음탕하다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되겠습니다. 물고기는 이제 처음에 진화 과정을 통해서 물고기가 계속 진화하죠. 근데 처음에는 무화어류였다가 유화어류, 판피어류, 연골어류, 경골어류. 그래서 지금의 물고기는 이제 경골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물고기는 무화어류. 그러니까 뭐 무악, 턱이 없다는 거죠. 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겠습니까? 턱이 있어야 뭐 이빨을 씹어 먹는데 씹어 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난 물고기는 이제 턱이 없이 그냥 앞에 그냥 빨판, 흡입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먹장어가 이제 처음에 나왔죠. 처음에 나온 물고기 중에 하나인 먹장어, 뭐 봉장어, 뭐 이런 장어들은 자기가 이렇게 뭐 먹이를 씹어서 먹지를 못하고 앞에 있는 그 흡입판 이걸 통해서 다른 동물의 몸에 붙여서 그걸 이제 그냥 빨아들이고 뭐 플랑크톤도 그냥 흡수를 하면 되지만 다른 동물을 다른 먹이를 잡은 다음에 먹이의 그 몸에다가 이 흡입판을 들이대고 쭉쭉 빨아먹는 거죠 먹이를. 그래서 이제 그 턱이 없다. 이게 이제 무화과류. 그다음에 이제 물고기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턱이 생기죠. 유화과류가 되죠. 유화과류는 이제 턱이 있으니까 뭘 씹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뭘 이제 뭐 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판피어류에 이제 점점 이제 껍데기가 강해지죠. 이제 껍데기가 이제 좀 두꺼워지거나 이제 또 피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연골으로 이제 뼈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경골어류는 이제 어류에 이제 척추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뼈가 생겨나면서 어류가 점점 그런 식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고생대 때 어루도 미쓰기 때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